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의 정석입니다. 화면에 보이고 계신 이 기록, 저희가 영상 업로드 전에 사전에 공유드렸던 종목 정보 기록입니다. 이 메시지를 먼저 받아보신 분들은 차분하게 대응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강의실에 들어오신 수강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시장 분석과 원칙 중심의 대응법을 꾸준히 가르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원리로 설명드리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해두시면 새로운 강의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 시간이 길어서 끝까지 보기 어려우신 수강생분들, 혹은 실시간으로 대응 원칙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심화 강의 자료 안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추가 카탈리스트와 분할 매수 원칙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차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단계씩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일봉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점 부근에서 조용히 옆걸음하던 종목이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장중에 사상 신고가를 한번 갱신한 자리에서 긴 윗꼬리가 만들어졌고 이후 며칠간 깊은 조정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상승을 위한 매물 정리 국면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더멘털이 우량한 종목에서 이런 깊은 조정이 나오면 그것은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전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강하게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돌파 이후의 조정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해보면 박스권 돌파 후 첫 번째 조정은 보통 신규 매수 자리로 활용되는 구간입니다. 저는 이론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계좌가 제가 실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매매로 검증하면서 강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수강생분들과 이렇게 차근차근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분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치로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가 60만 8천 원은 장중 사상 신고가였던 77만 4,500원 대비 마이너스 21.5% 깊게 조정받은 자리입니다. 한 달 사이에 약 77% 폭등했다가 신고가 갱신 후 2거래일 만에 추가로 마이너스 14% 매물 정리가 진행된 국면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20%가 넘는 조정은 단순한 눌림목이 아니라 본격적인 매물 정리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느냐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한 일시적 조정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 호재를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임박입니다. 두 번째는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중공으로 100만 대 현지 생산 체제 완성입니다. 네 번째는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 자금 약 7조 원 확보 가능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30기가와트 공장 완공 임박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살아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두 개의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올려놓는 카탈리스트들이 한꺼번에 가시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탈리스트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B증권은 시장가치 128조 원, 하나투자증권은 최대 146조 원, JP모건은 최대 122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시가총액 자체가 약 100조 원인데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에서 자회사 상장이 가시화되면 모회사 주가에는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시총에 점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6월에 풋옵션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당시 소프트뱅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잔여 지분 9.5%를 현대차가 되사줘야 합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풋옵션이 행사되면 약 4천억에서 5천억 원의 지분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IPO에 성공하면 그 비용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소프트뱅크의 엑시트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6월 풋옵션 만기 직전에는 IPO를 강행할 강력한 동기가 회사 측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선 회장 개인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약 2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PO 시 구주 매출 등을 통해 약 7조 원 안팎의 현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자금은 5조 원 이상 소요될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금, 상속세, 지주회사 전환자금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해보면 이런 종류의 자금 흐름은 단순한 호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너 일가가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IPO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구조라는 뜻이고 그것은 곧 IPO 가시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4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2026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4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 77% 폭등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왜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한 주당 가치가 커진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밸류에이션 뮤레이팅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즉 HMGMA 부분입니다. 2025년 3월 26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75.9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30만 대 규모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엘라베마 36만 대, 기아, 조지아 34만 대, HMGMA 30만 대를 합산하면 미국 현지에서 100만 대 체제가 완성됩니다. 향후 20만 대 추가 증설로 120만 대 체제 구축 계획도 있습니다.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콘셉트로 첨단 자동화율 40%를 적용한다는 점이 특히 의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호재를 짚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와 연동되어 동반 수혜가 예상되는 그룹 내 또 다른 종목, 그리고 제가 지금 직접 1차 분할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정확한 매수 가격대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공개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강의실에 직접 들어오신 수강생분들께만 자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비용은 전혀 없는 완전 무료 공개 브리핑이고 들어오신 뒤에도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습니다. 화면의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심화 자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는 끝까지 차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카탈리스트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2025년 12월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 적용되면 현대차와 GM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고질적인 저평가에서 벗어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되면 2026년 EPS 59,151원에 PER 11배를 적용해서 목표가 6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안전마진 관점에서 보면 현재가 60만 8천 원은 이 목표가 부근까지 이미 도달했다가 조정받은 자리라는 점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매출은 4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2조 5,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8%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 부진의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관세 25% 직격탄. 두 번째, 이란 전쟁에 따른 물류비 상승. 세 번째, 원자재 가격 부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일시적 요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영업이익만 일시적으로 부진한 경우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한 단기 충격입니다. 한국경제는 1분기 실적이 저점의 가능성으로 분석했고 2분기부터 회복이 본격화될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매출 추이를 차트로 같이 보겠습니다. 2024년 약 175조 원, 2025년 약 180조 원, 2026년 컨센서스는 185조에서 195조 원, 2027년에는 20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매출 성장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기 관점에서 보면 분기별 영업이익 변동성은 외부 변수에 따라 출렁일 수 있지만 매출 성장 추세는 메타플랜트 가동률 상승과 함께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단기 리스크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1% 깊은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한 달 77% 폭등 후 단기 과열입니다. 세 번째, 트럼프의 25% 관세 인상 위협 재점화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호재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리스크 시나리오를 같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1월 26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언했고, 현실화되면 현대차 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약 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분할 매수 원칙입니다. 정석대로 하면 4단계 분할 진입이 합리적입니다. 1차는 20%로 현재가 자리, 2차는 25%로 매물대 핵심 지지선, 3차는 30%로 60일선 부근, 4차는 25%로 깊은 조정 시 매집 자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더멘털 우량주에서 깊은 조정은 매도 사유가 아니라 분할 매수 기회입니다. 다만 한 번에 전량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대별로 비중을 쪼개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매수만 가르치고 손절을 안 가르치면 그건 강의가 아닙니다. 손절선도 3단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1차 손절은 단기 추세 훼손 시점, 2차 손절은 중기 추세 붕괴 시점, 3차 손절은 박스권 폭등 추세 완전 붕괴 시점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손실 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면 정리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도 한 번에 전량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익절이 원칙입니다. 1차 70만 원에서 30%, 2차 사상 신고가 77만 4,500원에서 30%, 3차 85만 원에서 25%, 4차 100만 원 이상에서 15% 잔존 보유입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분할 익절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청산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1차 목표가 도달 시 무조건 일부 익절하는 원칙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공부한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성장하신 겁니다. 화면에 이 사진, 제 리서치 자료를 받아보신 투자자분들의 실제 수익 인증입니다. 한 종목에 국한된 결과가 아니라 여러 종목에 걸쳐 사전에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의 실현 수익률입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정보를 먼저 받으셨고 분할 매수와 분할 익절을 차분하게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매주 같은 원칙으로 분석하고 같은 원칙으로 공유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반복적으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배운 분할 매수 4단계, 손절 3단계, 익절 4단계 원칙도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한두 번 운이 좋아서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심화 자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비용 전혀 없는 공개 브리핑이고 들어오신 뒤에도 유료 상품이나 추가 결제 같은 것은 정말 없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시장 분석 원칙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맞으시면 계속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맞지 않으시면 부담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 사전 공유 기록,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어 쌓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매주 이런 분석이 강의실에서 공유되고 있고 수강생분들이 직접 원칙대로 대응해서 결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분석한 핵심 포인트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카탈리스트, 4조 원 자사주 소각, 메타플랜트 100만 대 체제, 이 세 가지 구조적 호재가 동시에 살아있는 자리에서 이미 1차 분할 진입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음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준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1차 목표 70만 원에서 2차 신고가 재탈환 77만 4,500원까지의 레인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결정, 2분기 실적 회복, 관세 협상 안정화라는 3대 분기점이 우호적으로 확인되면 4차 목표가 100만 원 상반까지 구조적으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심화강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수강생분들은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추후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과 한 단계씩 원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배운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분수령, 7월 2분기 잠정 실적, 8월 컨퍼런스 콜과 하반기 가이던스까지 카탈리스트가 월 단위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분석하시면 이런 업데이트 주기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실은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분 한 분 직접 안내드리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지금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차분히 연락 주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요는 전혀 없습니다. 들어보시고 맞으시면 계속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맞지 않으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짚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60만 8천 원은 사상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1.5% 깊게 조정받은 자리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임박, 4조 원 자사주 소각, 메타플랜트 100만 대 체제, 정의선 회장 지배구조, 자금 7조 원 확보,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이라는 5중 구조적 호재가 동시에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분할 매수 4단계, 손절 3단계, 분할 익절 4단계의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기 과열과 관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반드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분석과 심화 강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 수강 안내를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댓글로 같이 공부한 소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수 원칙에 대해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에서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해드린 PER, 멀티플 리레이팅의 원리를 한 단계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이 어떤 조건에서 PER이 재평가되는지 그 원리를 알면 다음 종목 분석이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종목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